전주기전대학 허브조경과 이윤서 교수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도 가장 간편하게 나의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테라리움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테라리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러한 병 속에다가 땅을 가지고 가져와서 정원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병 안에다가요, 가장 배수층을 깔아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밑에 물 빠진 구멍이 없죠. 물 빠진 구멍이 없을 때에는 최대한 밑에 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 물을 위로 다시 끌어올려 줄 수 있도록 배수층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밑에 물이 다 고이게 되면서 뿌리가 썩게 된다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이루어지게 된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배수층을 깔아주시게 되는데요. 배수층을 깔기 위해서는 가장 공기층을 많이 물고 있고, 그 다음에 물의 또 흐름이 원활하게끔 가져갈 수 있는 모래로 만들어진 마사토로 배수층을 가장 밑에 깔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자갈을 으깬 모래로 만들어진 마사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구하는 마사토들은요, 이렇게 세척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세척이 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세척이 되지 않은 마사토는 말 그대로 진흙 속에서 이 흙을 그대로, 자갈을 그대로 채취를 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흙과 진흙들이 뭉쳐있을 경우에는 물을 붓게 되면 이 진흙들이 점점 더 점성이 강해져서 오히려 물 빠짐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마사토를 구하실 때에는 세척된 마사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당에서 이 마사토들을 한번 더 깔끔하게 세척해서 옆에 있는 흙들을 제거해 주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마사토를 갖다가 부어 볼 건데요. 이 화분에 비해서 마사토를 어느 정도 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마사토를 너무 많이 까시게 되면은 배수층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의 뿌리가 자리해야 될 흙, 배양토가 있어야 할 깊이가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요. 오히려 물 빠짐이 더 많아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을 심으실 때에는 마사토를 많이 깔게 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은 화분의 높이에서 5분의 1이나 6분의 1 정도만 얕게 깔아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배수층을 많이 깊게 해야만 하는 다육식물을 심겠다.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줄기에 수분을 미리 다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얕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한 뿌리에다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게 되면 오히려 좀 과습 현상으로 다육식물을 키우기가 좀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만큼은 이 배수층을 5분의 1에서 6분의 1보다는 좀 더 높게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배수 구멍이 밑에 있는 화분이 아니라 이런 순환할 수 있는 유리병, 밑에 막힘이 되어 있는 테라리움을 만들 거기 때문에요. 여기 위에는 우리가 배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세균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수분을 좀 더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런 숯을 활용하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이 숯은 항균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이 배수층 위에 깔리는 이런 곰팡이성 세균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배수층 위에 숯을 얇게 한번 또 깔아 보겠습니다. 자, 그 위에다가 이제 식물의 뿌리가 안착될 배양토를 깔아주십니다. 배양토는 우리 여러 가지 무기질 재료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물이 꼭 필요한 영양소를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리에 있는 그런 흙들을, 외부의 흙을 가져다 쓰시는 것보다는 멸균 상태의 배양토를 구입하셔서 쓰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충의 알, 예를 들어서 개미,
개미가 들어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보다 보니까 개미가 해충이 아닌 걸로 착각을 하시지만 식물에게는 이 개미가 해충입니다. 뿌리의 영양분을 다 갉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멸균 상태의 흙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식물에게는 필요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듯이 이 식물이 살아서 숨쉬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는데요. 이 에너지를 원소로서 정리를 하자면 다량으로 필요한 다량 원소, 그 다음에 조금 적어도 괜찮은 미량 원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량 원소 중에서 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꼽자면 인,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염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질소는 우리 시중에서 이 빗물 이런 데에도 함유가 되어 있긴 하나 이런 공기 중에 있는 원소를 그대로 압축해서 사용을 해서 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흙에 들어가 있는 것, 이런 영양분이 많은 배양토를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양토를 깔아주시는데요. 요런 배양토를 깔 때에는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물에 씻겨 나가거나 그 다음에 뿌리가 계속 이런 영양소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흙을 자주 갈아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도대체 일반적인 식물들은 분갈이를 얼마 만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보통 6개월이면은 기존에 들어있던 이런 원소들은 물에 씻겨 내려가거나 흡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6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겠으나 뿌리가 자라는 속도에 대비해서 분갈이를 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것은 분을 가는 것이 아니라 흙만 갈아주는 용도로서밖에 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2년에 한 번씩은 꼭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흙을 갈면서 새로운 영양분이 들어있는 배양토로 갈면서 화분까지 갈아주시는 게 분갈이라고 하는데요. 뿌리의 넓이보다도 1.5배에서 2배 사이 큰 분으로 갈아주셔야지만 나중에 2년이 될 때까지 이 뿌리가 분에 대비해서 자라서 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보다 뿌리가 더 많고 크게 되면은 이 뿌리 돌림 현상이라 그래서요. 이 분을 따라서 뿌리가 휘감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성장과 예쁘게 자라나는 모습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화분 크기를 고려하셔서 분갈이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요렇게 이제 배양토를 깔았다라고 하시면은요, 그 위에 이제 식물을 안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뿌리가 없는 이런 이끼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이끼를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이끼예요. 자, 지금 이끼가 조금 말라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마른 이끼를 그대로 얹기에 앞서서 먼저 충분한 스프레이를 통해서 이끼가 좀 더 보드랍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얹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끼를 이제 얹고 나서 또 제가 준비한 재료 중에 나머지를 보니까요. 자, 좀 이끼랑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마치 이렇게 수염처럼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뭉쳐 있는 게 보여요. 자, 요거는 우리가 스칸디나 반도에서 나왔다고 해서 스칸디아 디나 모스라고 불리우는 이런 이끼 종류의 일종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캔버스 같은데 공작하시는데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완전한 흙이 필요 없이 공기 중에 영양분과 습도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영양소로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끼 종류이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이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통 에어플랜트라고 하는데요. 공기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식물이다라고 해서 에어플랜트라고 불리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요 테라리움에 장식을 할 용도로 쓰기 때문에요. 굳이 어느 곳에 두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가 끝났으면요.
이 배양토가 날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마무리를 지으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관수, 물을 주시게 되면은 이 흙이 점점 다져지게 되면서 물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물길이 생긴 대로만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배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흙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장식적 용도를 더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화산석을 사용을 합니다. 화산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만들어진 뻥튀기처럼 부풀어진, 깨진 이런 돌이라서 굉장히 무게감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기 때문에 흙을 누르는 힘이 덜해서 항상 상단의 마지막으로 장식적 용도 플러스 요 배수층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화산석을 갖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섞어서 화산석을 깔아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화산석 같은 경우는 조금 큰 화산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산석은 이끼 주변으로 해서 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 이제는 완벽하게 장식적인 용도를 위한 돌과 이런 미니어처 피규어를 이렇게 장식을 얹어 볼 건데요. 자, 요 피규어는 일단 제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요. 또 한 가지 돌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화석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있는 예쁜 돌을 수입을 했습니다. 비우자에 꽃화를 써서요. 비처럼 내리는 꽃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화석입니다. 자, 보시면은 굉장히 매끈매끈하고요. 색깔도 다양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자연에서 나온 자연 광물인데 굉장히 보석처럼 예쁜 자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화석입니다. 자, 그래서 요 돌로 마지막 장식을 더해주고, 자, 꼭 우화석이 없더라도 여러분만의 어떠한 도구, 그 다음에 이런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나만의 정원, 우리 책상 위로 가져오는, 식탁 위로 가져오는 그런 깔끔한 정원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니 피규어예요. 자, 여름에 딱 어울리도록 옥수수를 안고 있는 소녀입니다. 자, 그래서 요 소녀를 앉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예쁜 테라리움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유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산작용이 반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물을 주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식물에 물을 주듯이 위에서 물을 붓는 것은 위에 있는 이런 장식물의 형태들이 변화할 수도 있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배수 구멍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작은 스프레이를 준비하셔서 자주자주 이런 수분을 이렇게 보충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은요, 요 테라리움 안에, 유리 화기 안에 이렇게 수증기가 맺히죠. 이 수증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수분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안에서 돌면서 증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물을 이렇게 관수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조금 이게 너무 수분이 날아간다 싶으시면 이 위에다가 뚜껑을 만드셔서 덮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좀 더 추천을 드리자면 편백수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우리 보통 몸에 좋은 피톤치드 많이 들어보셨죠? 피톤치드는 이런 독성 물질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향을 가진 식물의 보호 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편백 물질을
깨끗한 편백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 안에서 세균 번식을 또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백수를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관수를 해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